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 나오시는 날이세요. 엄청 재밌잖아요. AI 이야기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주실 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여기 오자마자 딱 전해주신 게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결별한다였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결별까지는 아니고 뉴스는 뭐 이렇게 공직에서 그만두는데 뭐 나 열심히 했고 이런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네, 아주 세게 험악. 엄청 예고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되게 험악해지고 있죠. 우선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 BBB법, 빅 뷰티풀 빌. 지금 이제 미국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근데 감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원래 이제 공약에서 나왔던 미국은 팁 문화가 많잖아요. 음식점에서 여러 번 음식 주문하시면 팁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 팁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팁에 관련된 소득은 또는 이제 야근을 했을 때 이 야근에 관련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 원래 팁도 근로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이게 소득세 대상이었나 보네요. 근데 그거 없애주겠다. 그걸 없애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되게 여러 다양한 종류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정부가 이 감세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소득을 줄이는 거잖아요. 정부로 도입되는 돈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채 비용이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체 정부 예산 중에 연방 정부 예산 중에 25%는요 이자 갚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채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수입마저도 정부 수입마저도 줄이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언젠가는 정부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뭐 당연하게 논리는 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일했던 게 도지잖아요. 도지는 뭐 1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것에선 실패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욕을 먹던 비판을 받던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줄이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국방 예산 뭐 왕창 줄이고 뭐 공무원 해고하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뭐였냐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표였지.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 수준의 정부 부채, 연방 정부 부채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자기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는 그게 목표였는데. 네, 그게 목표였고 도지의 조직 자체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부채를 늘리는 증가시키는 법안을 만들다니. 감세하면은 수입이 주니까 부채는 늘겠네 당연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걸 반대한 거고, 처음에 반대한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한마디 했어요. 뭐 반대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감세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할 거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상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러분 또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머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하원과 상원들한테 어떤 로비를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지금 교통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방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주마다 규제법이 다르니 이걸 일관된 규제법을 만들자는 법안 좀 빨리 만들어서 7월 4일이 여러분 휴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죠 미국은. 네네. 기념일이면서 하원 상원이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여름 휴가에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전에 가능하면 자율주행과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거기 상주하다 보니 정치인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니 이 법안을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를. 그래서 어제는 상원에서 부결시키고, 감세 법안에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BBB, 빅 뷰티풀 빌. 그게 감세 법안 이름이에요. 너무 웃긴다. 또는 B3 법안 또는 BBB 법.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어제는 디스커스팅, 역겹다. 감세 법안 역겹다. 네, 역겹다라는 거고, 이것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반대 안 하면 내년 11월이 선거인데 내년 11월에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 그거는 그건 거의 뭐 트럼프가 지지하는 이 법안 통과시키기만 해봐. 11월에 사람들이
이걸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미국 방송에서 뭐야 트럼프 민주당으로 돌아선 거야? 막 이런 코멘트가 머스크 민주당 된 거야? 머스크가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선 거야? 할 정도로 막 코멘트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완전한 서프라이징으로 놀라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갈등 국면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갈등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야? 아니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는데 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빠져나오는 건가? 그러면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백악관 고문으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언제 결별하고 나오냐면 이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때 미국이 이 서명을 하니까 나 그거 동의 못한다. 하기는 뭐 테슬라는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그럼 기후 그렇죠.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스크는? 그렇게 하니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거는 지금 세지는 더 센 거예요. 너무 세게 붙었다가 너무 세게 지금 선을 긋는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죠. 즉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그러니까 뭐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지만 나 싫어? 그럼 나 싫은 걸 참지는 않겠어. 갈라선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백악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기여도도 좀 존재하니까 네. 이걸 또 만약에 또 트럼프가 받아쳐버리면 너무 큰 갈등으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요. 백악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인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만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지금 갈등 국면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에서 과연 부결될 수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이긴 하죠. 다수이죠. 그런데 한 표만 움직여도 거기는 무너지거든요. 거기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공화당 의원이 상원 의원 한 명이 열심히 또 엑스닷컴에다가 이제 자기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막 공유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진짜 일론 머스크 때문에 부결된 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렇죠. 다시는 같이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죠. 뭘 또 내년 11월 선거를 위해서 같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AI 기업을 버리진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면은 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트럼프 정권이 마가 네. 일파하고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의 마가 네. 등에 가보니 마가 일파하고 이 테크 기업들 피터 네. 틸하고 일론 머스크 이 두 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축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긴 하죠. 크죠. 타격이 크고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하게 할지를 비전을 제시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뭐 미국만 그레이트 어게인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를 사실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술이라고 계속 설명해주고 계신데 그 이야기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챗 GPT에서 그 채팅창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뭐 하나 일시키면 대화 하나 얻어내는 그 짧은 채팅의 순간에 물이 뭐 생수 한 병이 들어가고 뭐 전기가 얼마 들어가서 이거는 그 하나 다 받으려고 우리가 지구를 엄청 파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맞습니다. 되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에너지를 인터넷에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텍스트, 트위터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할 때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네. 사진을 올리면서부터 조금씩 시작하다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방송부터 끝내주는 경제부터 해서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어마어마하게 보면서 영상.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보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많이 보지 않고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에 미국인들의 소비대에서 하루의 전기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조사 단체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뭐 자동차가 지구를 뭐 15만 바퀴 도는 정도의 CO2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루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보는 것 때문에 쓰이는 전기량이 탄소 전기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즉 석탄이나 내추럴 가스로 천연가스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가 이 지구를 15만 바퀴를 도는 15만 바퀴를 도는 정도의 CO2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은 이 우리가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에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AI까지 써버리면 AI는 이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AI가 요즘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BO3라든지 막 동영상들을 만들어내고 텍스트도 지금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샘 알트만이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가 챗GPT에게 물어봤으면 끝에다가 땡큐라든지 플리즈 좀 하지 말아라. 아, 특히 음성하고 대화할 때. 네네. 그러면 걔가 고마워 그랬더니 아 뭐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더 다시 한번 막 이게 물어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의미 없는. 답변을. 그러면 이 와중에서도 전기는 계속 쓰인다. 아, 그 정도로 전기가 쓰인다는 거고 네. 지금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얘기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는 AI가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드러나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거에만 AI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글 검색을 해도 현재는 오버뷰가 작동이 되잖아요. 네. 거기도 AI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버뷰. 네, 오버뷰 그게 그 구글에다 이렇게 개요에서 계열 앞부분에다가 앞에 딱 보여주는 보여줘. 거. 이것도 AI거든요. 이 AI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러면 구글이 이전에 비해서 전기를 더 쓰겠네요. 검색할 때 네. 검색만 할 때 비해서는. 네. 넷플릭스는 미국에는요 챗GPT랑 연합을 해서 넷플릭스 검색에 챗GPT가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넷플릭스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I 우리나라도 검색이죠. 그렇게 됐나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는 아직 거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되고 이것을 올해 내로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는 AI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우울한데 내가 보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영화 좀 추천해줘. 이렇게 검색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챗GPT 계정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제가 어떤 질문하는지를 알아서 아, 이 사람한테 오늘 이걸 좀 추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 연동까지 가져가서 최적화된 지금 추천을 해보겠다라는 실험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건 편리하긴 하겠는데 그렇죠. 전기를 훨씬 더 쓴다는. 엄청나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걱정이다. GPU는 엄청나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이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해서 요즘 수동식 냉각을 해서 물이 들어가서 냉각을 시키는데 순행식이죠, 순행식이죠. 그게? 근데 일반 물을-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물을 아주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도 차갑게 들어가지만 만들어야 되구나. 차갑게 만드는데도 또 전기가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냉장고 같은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차가운 물이 얘기네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 에너지를 또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네.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학습을 할 때 AI 모델을 우리가 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네, 네. 4.0에서 4.5로 하고 네. 제미나이 2.5에서 2.5% 나오고 이런 학습을 할 때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지만 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전기를 먹는데 지금 한국도 벌써 뭐 통계에 의해서는 한국도 4월 달에 그러니까 매달 한 번이라도 챗GPT를 이용한 사람이 1,7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 많네. 우리나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유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는 그러니까 미국 미국 다음으로 다음이고요. 제일 무료 사용자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인구가, 때문에 한국가 적으니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이제 1,700만 명이 쓰고 있는 그거 거예요. 엄청 많다. 이런 분들이 다 지불이 푸샤만 바꿔달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 지금 오픈AI가 여러분 작년에 손실을 본 액수가 50억 달러예요. 50억 달러면 우리 돈은 얼마예요? 7조 원입니다. 7조 원. 와. 손실이 손실이요. 7조 원이에요. 손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GPU도 들어가지만 에너지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기값으로 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우리가 AI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그래서 IEA라고 그러니까 UN 산하에 있는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네, IEA. 예, IEA에서 국제 에너지 국제 기구. 에너지 기구죠. 그래서 되게 공신력이 있는 건데 2024년 요즘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2024년 1월에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4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가 2024년 대비 2026년에 증설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1000테라와트시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1000테라와트시는요. 그 얼마나 되는 그냥 거예요? 느낌으로 감이 안 온다. 미국이 1년에 쓰는 전기예요. 1년 동안 미국 전체가요? 네. 그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정도를요 원자력 발전소 51기가 필요합니다. 51기. 그러니까 내년까지 필요한 거예요. 내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그럼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를 모으는데 지금 엄청나게 앞장서고 있고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진화에서 GPU 칩이 병목이 아니라 버들렉이 아니라 네. 전기다, 전력이다. 전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버들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질 때 어디를 짓냐면 전기값이 싼 곳에 짓습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네. 비싼 곳에 가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다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 구글 이 4개 기업이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중국을 제외한다라면 다 에너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기업의 예. 에너지 부서가. 그리고 또 저는 파트너된 에너지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참 이런 식으로 저는 내부적 거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 여러분 요즘 뭘로 돈 버냐면 에너지 구매자예요. 구매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파입니다. 리셀러입니다. 아, 재판매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 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가. 좀 이상한데? 지금 내부자 거래 아닌가? 자기 회사에다가. 나름대로 자기 회사는 아니죠. 이제 지분율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 또 경영인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옛날 회장님이니까 다 사주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근데, 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워낙 지금 어차피 많이 필요하고.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예를 최근에 부탄에도 하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네. 부탄에 수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아, 부탄은 자신들이 쓰고도 남는 정도의 수력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부탄은 산업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부탄에다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고요. 전 세계에 저렴한 전기를 찾아서 지금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하고 2025년에 네. AI와 관련된 투자가 이 네 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이 있는 알파벳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만 800억 달러를 쓰겠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전기가 얼마나 많 10조 원 넘는 거죠. 그렇죠. 800억 달러면. 거기에 10조 전기가 넘게 얼마나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니 근데 박사님 이게 AI가 뭐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개발이 지체돼도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최근에 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정전 사태 있었잖아요. 그게 막 국가 거의 전체가 뭐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고 그랬었는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기가 예를 부족해도? 들면 한국이 문제죠. 한국은 예를 들면 뉴스 보셨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엔비디아의 GPU를 좀 구해가지고 돌려보려고 그랬더니 네. 한전에서 그 전기 더 못 대준다. 그러면 아. 배선 다시 깔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요? 서울대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뭐이 정부가 뭐 이 부분 같이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데이터 센터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은 우선은 전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기억나시죠? 막 오늘 위기를 못 넘기면 우리 블랙아웃 됩니다. 맞아. 그래서 뭐 에어컨 끄라고도 그러고 뭐. 근데 하나 여기다 끄라고도 데이터 센터까지 AI 데이터 센터까지 대규모로 짓잖아요. 뭐 진짜로 뭐 5만 장의 GPU를 가져온다라면 5만 장의 GPU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정말 모두의 AI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AI 쓰게 해주겠다. 그러면 전기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전기 없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그렇게 큰 걸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 그게 잘 안 되면은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갑자기 블랙아웃 될 물론 수 이제 있고 스페인 그렇다는 포르투갈은 거예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유럽의 다른 언론들이 이유가 있나요? 예, 분석이 있는 건 뭐냐면 요즘 그래서 ESS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녁 시간에 에어컨을 정말 많이 틀면 ESS가 배터리라고 아니죠. 생각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좀 있을 때 남아돌 때 저장을 해놨다가 그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 이것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 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기술적인 단점은 네, 간헐성이죠. 간헐성이라 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인 경우에는 ESS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요즘은요 일반적으로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도. 화석 연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보죠. 재생에너지를 동떨어 놓고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ESS가 필요하고요. 그럴 것 같고. 네,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는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가 최대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천이라고 치죠. 네. 천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가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피크 때 천을 쓰겠죠. 근데 그러면 낮 시간에는 900밖에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100을 그때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 이 피크 때 여유 있게 좀 해주면 100을 조금 천을 좀 넘어가도 블랙아웃은 안 당합니다. 근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ESS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못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ESS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ESS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냥 국가 전력 운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피크 타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전력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려면은 에너지부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전기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옵션은 사실
석탄 발전소는 더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기후 위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더워서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넷제로도 우리도 갈 거니까. 그리고 글로벌 규제도 있고 하니까 네. 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가스도 화석 연료잖아요. 결국에는 네. 조금 석탄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원자력. 풍력 아니면 원자력이네. 네. 근데 원자력은 또 지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 그것이니까 가동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가 설치 비용, 두 번째는 운영 비용. 비용도 여러분 설치 비용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죠. 운영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따져야 됩니다. 왜 비용이 중요하냐면 뭐 당연하게 싸면 좋은 거가 아니라 AI 경쟁력은 어디서 학습을 시키냐면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딜까요?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 중국 미국이 AI 강국이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요 데이터 센터는 미국 밖에서 안 지려고 해요. 훨씬 미국에서 하는 게 싸니까요. 전기가 싸니까. 그렇죠. 전기가 그러니까.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비쌉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도 논쟁이잖아요. 산업 전기 너무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네, 아니냐. 네, 가정 전기는 네, 저렇게 네, 네. 비싸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만들려면은 경쟁력 있게 하려면은 비싸게 지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미국 가가지고 연구하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차라리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줘야 되죠. 근데 저렴하게 데이터 센터가 가까이 있는 게 연구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왜 여기서도 접속은 할 수 있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왜 한국에다만 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질. 그러려면 한국에 지려면 한국에서 저렴하게 줘야 된다는 거고 그건 제가 좀 이따 표를 말씀드리면서 가격을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기간의 문제예요. 저 원자력 발전소 저는 이제는 동의해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념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냐 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원을 가지고 자냐 우냐를 따질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 원자력 필요하면 하자. 첫째 원자력 발전소 지려면요 미니멈 7년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SMR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거면 잠실에다도 줘도 되고 용산에도 줘도 되고 외공사 미군 부지 나간 데다 줘도 되고 목동 저기 야구장 처리하고 줘도 되고 잠실 야구장 빼고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 안전하다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절대 안전해서 그렇게 줘도요. 그쪽에서 다 소송 겁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뭐 경상도 저기 해변가에다 짓던 전라도 해변가에 짓던 거기다 지면 거기 주민들은 소송 안 할까요? 반대하실 그 거예요. 소송을 걸면은요 반드시 1, 2년은 법원에서 가요. 그럼 그 사이에 AI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AI 에너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된다라는 점.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질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죠. 네. 태양광의 과거에 뭐 논쟁이 있었죠. 초기에 보면은 뭐 이런 잡음이 있어요. 뭐 비탈진데다가 져가지고 그냥 뭐 보조금 받아 먹으려 항상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은 정책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이건 분명하게 쳐내야 되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서 기술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 자체를 바꾸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 가장 지금은 좋다. 저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네네네네. 보여드릴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지금 그림에서 저 가운데 있는 빨간 선 그림이요. 저것이 뭐냐면 태양광의 설치 비용이 내려가는 비용입니다. 네. 엄청 떨어지고 있네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뉴클레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뉴클리어가 어떤 색깔이에요? 저 파란색으로 파란색. 이제 저기 짧게 있는 거 초록색. 네네. 있죠? 그래서 파란색에 되는 짧게 그 태양광을 옆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스쳐가고 있는 비용이 것이 엄청 올라가네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콜도 떨어지지 않고 뭐 가스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는 좀 떨어진 네. 석탄이 지금 저기 그 자주색 네네네. 석탄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풍력도 떨어지고 있지만 태양광처럼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가장 저렴하게 설치하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서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 3년 전과 다르게 태양광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아, 물론 이건 중국이 과잉 생산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기술도 좋아졌고요.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까지 쳐서는 에너지가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은요. 네. 혁신을 하면은 저렴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콜이 저렴해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름이 석탄은- 저렴해지진 않고 가스가 저렴해지진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대단히 비용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한국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맞지 않아. 뭐 해가 저녁에는 또 겨울엔 춥고 네. 그래서 ESS가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땅이 넓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도 아마 원자력 발전소도 짓겠다고 하지만 붐업을 일으키는 건요. 트럼프 임기 내에는 불가능해요. 지금 시작해도 아마 트럼프 임기가 발전. 끝나고 나서야 나올 거고 저 저는 7년 이상 걸린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아마 천연가스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미국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정 안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X.AI에 데이터 센터를 졌는데 그때 GPU가 20만 개가 들어갔어요. 아, 엔비디아에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엔비디아 GPU 20. 근데 여기에 전기를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 반 이상을 가스로 됐어요. 아,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졌는데 태양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스로 졌고 ESS를 갖다가 테슬라가 만드니까 메가팩을 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이 정도라면 이렇게밖에 전기가 없다라면 자기 에너지 생산 사업에 진출하겠다. 아, 그래서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 태양광을 짓겠다. 태양광을 짓겠다. 태양광을 대규모로 져서 미안하지만 우리 데이터 센터만 쓰겠다. 아, 다른데 뭐 그렇게 많이 안 유통시키는 해주면 게 아니고 네, 자체 우리 태양광. 태양광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겠다.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에너지 사업부를 만들어서 가고 지금 아마존도 원자력 발전소를 샀어요. 아예. 아마존만을 위한. 네. 근데 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도 샀습니다. 2개. 네. 아, 근데 그쪽은요 태양광 쪽은 더 투자해요. 아마존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단일 기업 중에서 네. 태양광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기업들도 에너지가 급하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돼 있어요. 여러분 아리백은 아. 2030년까지 네네. 재생에너지로 100% 가겠다는 건데 그때 가입할 때는 얘는 이 친구들도 이 기업들 미국 빅테크들도 AI가 이렇게 전기 먹을 줄 몰랐거든요. 아, 예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비도 하는 거예요. 아리백에 알짜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원자력 좀 집어넣게 해달라. 아, 네네네. 태양광도 열심히 하겠지만 태양광은 불가능하니 네. 여기에 원자력도 집어여서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 무탄소 거고. 전원 뭐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가 게스나 석탄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사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뭐 그 대선 공약으로 100조 AI 투자 이런 거 나왔지만 그 돈 들여서 빨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블랙아웃 단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렵다. 예, 그러면 일단은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그냥 활용하면서 우리 AI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따라잡아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해주지 않으면 네. AI 경쟁력을 저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무엇일까 할 때 자꾸 데이터 센터까지만 사고 가는데 에너지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가 AI 인프라스트럭처다. 저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풍부하면요. 사실 해외 데이터 센터도 저희가 유치할 수도 있고요. 저희 데이터 센터 많이 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